매일 아침 7시 정각. 어김없이 안방 문을 뚫고 들어오는 저 헛기침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팝니다. 40년을 한결같이 들어온 소리인데 왜 이제야 숨이 턱 막히는 걸까요? 알람 시계보다 더 정확한 남편의 생체 시계는 오늘도 나를 강제로 하루라는 일터로 끌어냅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 종마는 이미 소파의 주인인 양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5년. 그의 세계는 이제 가로 2m짜리 가죽 소파와 손바닥만한 리모컨 속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갇힌 건 남편이 아니라 그를 수발드는 나일지도 모릅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벌써 해가 중천이야. 잠이 와야 자지. 그나저나 배고프니까 국 좀 뜨끈하게 데워와. 어제 먹다 남은 거 말고 새로 좀 끓이지 그랬어. 어제 그만큼 끓여놨으면 2끼는 드셔야지. 매번 새로 하기가 쉬운 줄 아시나? 가스레인지의 푸른 불꽃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매일 아침 이 냄새, 이 소리, 이 온도. 도마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칼질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이 조금씩 썰려 나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40년 전 수줍게 신혼집 문을 열던 그 젊은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남은 건 종만처 혹은 누구 엄마라는 이름표뿐입니다. 어이, 신문 여기 다 봤으니까 좀 치워. 발에 자꾸 걸리잖아. 그리고 물 좀 가져와. 약 먹어야 하니까. 어이, 물 좀 가져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명령형입니다. 마치 내가 이 집의 식모로 고용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평생 밖에서 고생하며 돈 벌어다 준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그의 오만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문은 직접 좀 치우시면 안 돼요? 저도 아침부터 허리가 좀 아파서요. 뭐? 아니, 집안일 하라고 마누라 있는 거지. 내가 밖에서 돈 벌 때 당신 허리 아픈 거 따졌어. 나이 먹더니 사람이 변했네, 정말.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나를 찾고 싶은 겁니다. 나는 남편이 비워낸 물컵을 조용히 집어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앉아보지 못했던 남편의 맞은편 식탁 의자에 아주 천천히 힘주어 앉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남편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여보, 우리 인생 이대로 괜찮은가요? 나 이제 당신 마누라 말고 강영숙으로 좀 살아보고 싶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고 했던가요? 자식들이 온다는 소식에 습관처럼 장을 보고 8시간을 꼬박 서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식탁은 내가 이 집에서 차리는 마지막 의무의 만찬이 될 것입니다. 맛있게 먹는 딸 지민과 사위 손주들의 모습을 보니 목구멍이 뜨거워지지만 나는 오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엄마, 오늘 갈비찜 진짜 예술이다.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은 아무도 못 따라가. 아빠는 좋겠다. 매일 이런 거 드시고. 당연하지. 내 엄마가 음식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하잖냐. 야, 그 고기 좀 이쪽으로 밀어봐라. 남편은 여느 때처럼 나를 자신의 완벽한 살림 도구로 자랑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훈장인 것처럼 말이죠. 나는 밥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숨겨두었던 하얀 서류 봉투를 식탁 정중앙에 올립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다들 먹는 중에 미안하다만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나 이번 달 말에 이 집에서 나갈 거다. 아빠랑 조론하기로 했어. 이미 살 집도 구해놨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조론이라니? 어디 몸이 안 좋아? 아니면 아빠랑 또 싸웠어? 야, 강영수, 너 지금 애들 앞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망령도 정도껏 들어야지. 어디서 못된 드라마만 봐가지고. 망령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 아내로 애들 엄마로 살면서 내 이름 썩자는 잊고 살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강영숙으로 좀 숨쉬고 싶어서 그래요. 지민아, 엄마 미워하지 마라. 엄마도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남편의 고함이 귀를 때리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합니다. 사위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지민은 결국 눈물을 터뜨립니다. 종마는 식탁을 쾅 치며 내 돈이 어디 있어서 나가냐고 비아냥댑니다. 내가 평생 당신 몰래 모은 쌈짓돈과 매달 조금씩 부어온 소액 연금의 존재를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 돈은 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유로 향하는 티켓이었습니다. 그래, 나가서 한 달이나 버티나 보자. 당신이 밖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봐야 우리 집 안방이 천국이었구나 하고 빌면서 들어오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렵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밥 차려줄 사람 없다고 타박하지 말고 스스로 쌀 씻는 법부터 배우시고요. 폭풍 같은 식사가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간 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베란다로 나갑니다. 남편은 안방 문을 부서져라 닫고 들어가 버렸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저 불빛 가득한 세상 어딘가에 오직 나만을 위한 작은 방 하나가 생깁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영수가 잘했어. 정말 고생 많았다. 이사 가는 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40년 세월을 정리하는데 용달차 한 대면 충분하더군요. 남편은 끝내 안방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들리던 문 잠그는 소리. 예전 같으면 가슴이 무너졌겠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소리가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라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원룸입니다. 누군가에겐 좁아 터진 5평 방이겠지만 나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넓은 나의 영토입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창가에 남편 눈치 보느라 사지 못했던 연보라색 커튼을 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고른 천의 감촉이 너무나 부드러워 자꾸만 만져보게 됩니다. 이건 여기 두고 화분은 저 햇볕 잘 드는데 놔야겠다. 그래,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가구 몇 개를 배치하고 나니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물건을 놓을 수 있다는 것, 누구의 비위도 맞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쉴 수 있다는 것. 이 평범한 일이 나에게는 40년을 기다려온 기적입니다. 정리를 마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땀을 닦는데 낯선 적막함이 방 안가득 밀려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식탁도 없는 바닥에 펴놓고 첫 끼니를 때웁니다. 식은 밥을 씹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서러워서가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 꾹꾹 눌러 담았던 내 이름 강영숙 세 글자가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나를 울립니다. 남편의 잔소리도 텔레비전 소음도 없는 이 고요함이 처음에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였다는 것을요. 영수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늦지 않았어. 너도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서서히 저녁 노을이 원룸 벽면을 붉게 물들입니다. 평생 안방 침대 오른쪽 자리만 지키던 내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누울 수 있습니다. 콧소리 소리 없는 이 낯선 평화 속에서 나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단잠에 들 준비를 합니다. 나의 첫 5평의 작은 원룸. 이곳은 나의 감옥이 아니라 나의 우주입니다. 부인이 떠난 지 딱 일주일째입니다. 집안은 일주일 만에 폭격을 맞은 듯 엉망이 되었습니다. 남편 종마는 거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려보지만 화면 속 그 어떤 소리도 집안의 지독한 적막을 깨우지 못합니다. 자유를 얻은 건 영숙인데 왜 감옥에 갇힌 건 자신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아니, 세탁기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는 거야? 다 되면 지가 알아서 멈춰야지. 야, 강영수, 저것 좀. 습관적으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다 멈칫합니다. 종마는 쿰쿰한 냄새가 나는 셔츠를 입고 싱크대 앞으로 다갑니다.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으려 해도 어디에 냄비가 있고 어디에 젓가락이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40년을 산 집인데 마치 낯선 타국에 덩그러니 버려진 기분입니다. 네, 혈압약. 위장약은 또 어디 간 거야?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사람 골탕 먹이려고 숨겨놓고 나간 거 아니야? 영숙은 항상 남편의 손이 닿는 곳에 약이며 양말을 챙겨 두었습니다. 종만에게 그것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기에 한 번도 고마워하거나 신경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사라지자 비로소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종마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다시 몸을 던집니다. 집안 곳곳에 영숙의 손때가 묻어 있는데 정작 그녀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마누라 눈치 안 봐서 좋겠다고 부러워하지만 종마는 이 거대한 정막이 무서워. 한낮에도 집안의 전등을 모조리 켜둡니다. 화려한 아파트 조명 아래 혼자 남겨진 노신사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였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 하면 될걸.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아니지, 내가 전화를 왜 해? 지가 배고프면 기어 들어오겠지. 그렇고 말고. 종마는 오기를 부리며 휴대폰을 멀리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안방의 고요함이 그의 목을 재어옵니다. 코골이가 시끄럽다며 타박하던 아내의 잔소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음악처럼 들릴 지경입니다. 종만의 성벽은 그렇게 안에서부터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달콤했지만 그 뒤편엔 낯선 고독이라는 그림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누군가의 목소리로 채워졌던 나의 하루.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의 숨소리만이 이 작은 방의 정적을 깨웁니다. 가끔은 그 정적이 너무 무거워 의미 없는 텔레비전을 켜두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나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의 전구가 깜빡이다 툭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보 전등 갈아줘요 한마디면 끝났을 일이죠. 나는 흔들리는 의자 위에 올라가 벌벌 떠는 손으로 전구를 갈아 끼웁니다. 등 뒤를 받쳐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환하게 다시 불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구나. 사소한 성공이 주는 자신감이 내 마음의 전등까지 밝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음이 조금 더 말랑해집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가끔은 초라해 보여 울적해지기도 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만 올릴 수 있는 이 밥상이 이제는 꽤 마음에 듭니다. 나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물감이 번져가는 것을 보며 내 인생도 이렇게 새롭게 물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라색이 참 예쁘네. 내 마음도 이런 색이었나 보다. 그동안은 무채색으로만 살았는데 붓 끝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나는 잊고 지냈던 내 이름을 불러봅니다. 영수가 너 참 예쁜 사람이었구나. 누군가의 아내로 살 때는 보이지 않던 내 안의 보석들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둘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딸 지미는 내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엄마, 얼굴이 꼭 처녀 때처럼 밝아졌어. 그 말에 나는 수줍게 웃어 보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나를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밤의 정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내일은 어떤 색깔의 그림을 그릴지 설레하며 잠이 듭니다. 나의 여든을 향한 홀로서기. 나는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나와 화해하는 중입니다. 띵동. 누구지?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폰을 확인하자 비에 젖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남편 종만이 서 있습니다. 큰 소리치며 문을 걸어 잠그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화면 속의 그는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문을 엽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그게 지민이한테 물어보러 왔다. 근처 지나는 길에 이거 좀 전해주려고. 남편이 내민 비닐봉지 안에는 낡은 반찬통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열어보니 다 타버린 멸치볶음이 흉물스럽게 엉겨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직접 해보려다 실패한 모양입니다.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오던 사람이 까맣게 탄 멸치를 들고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방 안으로 들이는 대신 문턱에 선 채로 묻습니다. 멸치 볶으려다 프라이팬 다 태워 먹었겠네요. 밥은? 챙겨 먹고 다녀요? 야, 강영수. 너 진짜 독하다. 이런 좁아터진 데서 잠이 오냐? 밥은 무슨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세탁기는 돌릴 줄 몰라서 옷은 다 줄어들고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들어와. 내가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줄 테니까. 눈 감아 준다는 그 말. 여전히 남편은 본인이 시혜를 베푸는 위치에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고압적인 말투에 위축되어 사과부터 했겠지만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나는 남편이 내민 반찬통을 다시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 내 평화가 깨지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 여기 좁아도 숨쉬기 참 편해요. 당신이 태워 먹은 멸치 보니까 마음은 안 좋은데 그렇다고 다시 그 집으로 가서 당신 수발들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이제 밥은 사 먹든가 지민이한테 배우세요. 다시는 연락 없이 오지 마시고요. 종만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 없는 왕의 몰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화를 내려다 입술을 달싹이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어깨를 늘어뜨리고 돌아섭니다.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미안함이 밀려오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쌉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른 것이고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숙의 원룸을 다녀온 뒤 종만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큰 소리만으로는 밥 한 그릇도 얻어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는 자존심을 꺾고 딸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남자가 무슨 부엌 일이냐며 떵떵거리던 대기업 부장 박종만 씨의 눈물겨운 살림 정복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빠, 쌀은 너무 세게 씻지 말고 물 높이는 손등 중간까지만 오게 하라니까요. 자, 이제 버튼 눌러보세요. 이게 백미라고 쓰인 이걸 누르면 되는 건가? 아니, 기계가 왜 이렇게 복잡해? 회사 결제 서류보다 더 어렵네. 밥솥 하나 다루는데도 진땀을 흘리는 남편. 하지만 갓 지은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종만의 얼굴에 생전 처음 보는 기쁨이 서립니다. 아내가 차려줄 땐 당연했던 밥 한 공기가 직접 해보니 이토록 정성이 들어가는 일인지 그는 이제야 배웁니다. 한편 영숙은 동네 도서관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며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어머니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는 건 이 버튼이에요. 강사의 말에 영숙은 돋보기를 치켜세우고 정성스럽게 화면을 누릅니다. 직접 그린 수채화 사진을 가족 채팅방에 올리자 손주들의 할머니 최고라는 이모티콘이 쏟아집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한 개인으로서 영숙은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숙이 올린 사진을 종만은 한참 동안 들여다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거 할 시간에 집안일이나 해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화소 좋은 화면 속 영숙의 표정이 너무나 편안해 보여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종만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하나하나 누릅니다. 네. 비록 두 글자뿐인 답장이지만 40년 만에 처음으로 건네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웬일이래. 이 사람이 이런 답장도 다 하고. 사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각자의 공간에서 두 사람은 나이든 자립이 무엇인지 몸소 겪어냅니다. 종만은 빨래를 개며 영숙의 노고를 추억하고 영숙은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남편이라는 그늘 밖의 햇살을 즐깁니다. 떨어져 삶으로써 비로소 서로가 한 명의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독은 여전하지만 그 고독을 다루는 두 사람의 방식은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얄궂습니다. 이제 겨우 나만의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지민이의 전화 한 통에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떨어졌다고 큰 소리쳤지만 막상 그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 서니 지난 40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민아, 아빠는?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정신은 좀 돌아오셨어? 엄마, 아빠가 혼자 밥 차려 먹으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셨나 봐. 다행히 금방 발견해서 큰 고비는 넘겼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셔.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마주합니다. 세상을 다 호령할 것 같던 기세는 간데없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냘프게 숨을 내뱉는 노인 한 명만 남아 있습니다. 앙상해진 그의 손등을 조심스레 잡아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나 없으면 밥도 못 챙겨 먹으면서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
어이, 강영수, 당신 왔어?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 혼자 있으니까 무섭더라. 평생 사과할 줄 모르던 남편의 입에서 처음으로 약한 소리가 나옵니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고는 놓지 않습니다.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은 것처럼 간절한 손길입니다. 지민이는 내 눈치를 보며 엄마 이제 아빠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묻습니다.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 곁을 지키는 게 내 마지막 도리인가 싶어 마음이 아려옵니다. 여보, 당신 쓰러졌단 소리에 나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예전처럼 살 순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 당신 미워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 당신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 종만의 눈에 실망감이 스치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태어나는 날 나는 그의 냉장고에 일주일치 밑반찬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내 짐가방은 다시 원룸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같은 집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따로 살기로 한 우리의 선택.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서로를 한 인간으로 사랑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병원 사건이 있고 난 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한 지붕 아래서 숨막히게 부딪히는 일도 그렇다고 남남처럼 서로를 외면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따로 또 같이 살기 위한 규칙들을 정했습니다. 이른바 조론유지 협약서라고나 할까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라는 족쇄를 풀고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대접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자, 이건 당신이 좋아하는 둥글레 차예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요. 응, 고마워. 아, 저번에 당신이 가져다 준 밑반찬 덕분에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나 어제는 혼자서 계란 후라이도 안 터뜨리고 성공했다니까. 평생 물 가져와라. 반찬이 이게 뭐냐고 후령하던 남편이 이제는 차 한 잔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이렇게 원룸이나 공원에서 만납니다. 매일 얼굴을 맞댈 때는 보이지 않던 남편의 흰머리가 이제야 눈에 들어오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유순해졌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평생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찻잔 사이로 조심스레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참 빚을 많이 졌더라고. 당신이 그렇게 숨막혀 하는 줄도 모르고 나만 대접받으려고 했어. 미안하다는 말. 40년 만에 처음 하지만 진심이야.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나도 당신 미워만 했던 거 미안해요. 우리 이제 남은 시간은 서로 미워하지 말고 각자 예쁘게 늙어갑시다. 당신도 탁구 교실 열심히 다니고요. 저는 제가 그린 수채화 한 점을 남편에게 선물합니다. 남편은 그 그림을 소중하게 받아들고는 집에 가자마자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겠다고 약속합니다. 부부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니 비로소 서로가 인생이라는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였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자식들은 가끔 묻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용서했어? 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답합니다. 용서가 아니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거란다. 떨어져 살며 우리는 비로소 진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투명해졌습니다. 나의 방은 여전히 5평 작은 원룸이지만 내 마음의 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넓고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이제 따로의 고독을 즐기며 가치의 소중함을 배우는 중입니다. 나의 하루는 이제 남편의 기침 소리가 아닌 창가를 두드리는 햇살과 함께 시작됩니다.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의 향기를 온전히 음미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나답게 채울지 고민하는 시간.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냐고,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냐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소녀처럼 맑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 평생 지금처럼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주름진 손등을 어루만져 봅니다.
이 손으로 40년 동안 가족의 끼니를 챙겼고 남편의 구겨진 셔츠를 다렸으며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숭고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오직 나를 위해 붓을 잡고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차리며 나를 위해 책장을 넘깁니다. 나의 방은 여전히 5평 작은 원룸이지만 이 안에서 나는 그 어느 궁궐의 주인보다 당당하고 자유롭습니다. 가끔 공원에서 남편 종만을 만납니다. 이제 그는 나를 야 혹은 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고운해라며 수줍게 꽃 한 송이를 건네는 남편을 보며 나는 비로소 우리가 서로를 갉아먹던 관계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인생의 도반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따로 살기에 비로소 가능해진 이 기적 같은 변화.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의 의무를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사느라 당신의 이름을 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만의 작은 방을 찾으세요. 그곳이 실제 방이든 당신의 마음속 공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빛내줄 겁니다. 오늘도 나는 일기장에 적습니다. 나의 방은 이제 안방이 아니라 나의 우주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나의 홀로서기는 오늘도 눈부시게 계속됩니다. 여든을 향한 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합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